자, 수학2 정적분의 활용 수능 사정 기출문항. 자, 풀이 8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부터 볼게요. 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대요. 이때 f'1은 0이고요 f1은 2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fx가 4차 함수였기 때문에 요 f' 도함수는요 3차 함수겠죠. 3차 함수. 그리고 요 f'x는 f'-x는 마이너스 f'x와 같기 때문에 f'x는 기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 f'x는 어떤 꼴이겠습니까? 자, fx의 최고차 계수가 1이었으니까 그걸 미분하면 자, 최고차 계수는 4가 되고요. 그쵸? 4x 세제곱. 그 다음에 기하함수이기 때문에 홀수차 수항만 있겠다. 그쵸? 그러면 뭐 ax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식으로 표현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f'는 1은 0이고 f1은 2라고 했을 때 자,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풀기 전에 대략적으로 요 f'x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죠. 자, 그럼 보시면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자, 여기 x, y. 자, 이게 원점 대칭이 되겠죠. 도함수가요. 그럼 도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y는 f'x. 자, 그런데 원점을 지나니까 여기 0이어야 되고요. 자, 잘 보시면 f'1이 0이라고 했습니다. f'1이 0. 그러면 이 오른쪽 교점의 좌표가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1이고요. 자,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점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 f'x의 식을 다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최고차의 계수가 4고요. x를 지나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세 근을 모두 알기 때문에 f'x의 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개하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이를 통해서 이거를 부정적분을 해버리면 원래 함수 fx는 자,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잘 보시면 조건을 보시면 f1은 2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fx에다 x 대신에 2를 집어넣었을 때 f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 플러스 c니까 c-1이 되겠죠. 요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c는 3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요 fx의 식도 완성이 되겠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fx도 한번 그려볼까요? fx. 자, fx를 그리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고요. 자, 그러면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자, 0일 때는 3이고요. 자, 혹시나 몰라서 요 1과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자, fx에다가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을 넣어도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x는 우함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려주셨을 때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일 때 2, 3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점을 지나니까 최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대칭인 그래프 y는 fx가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을 보시면 자, f'-1은 0이냐 물어봤습니다. f'-1은 0이냐. 자, 확인했죠? f'-1은 0이니까 네,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네, 맞겠죠. 자, 니은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인테그랄 -k부터 0까지 fx/dx와 0부터 k까지 fx/dx 정적분의 값이 같다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을 볼게요. 니은을 보시면 인테그랄 -k부터 0까지 fx dx와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fx dx의 값이 같은지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자, 아무렇게나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k를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k는 여기 있겠네요. 그죠? k.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 부분이 -k부터 0까지 fx dx가 되겠죠. 넓이가 되겠죠. 정적분의 값. 그 다음에 0부터 k까지는요. 이렇게 이 넓이가 되겠죠. 이 넓이가 어때요? 당연히 같겠죠. 맞습니까? 같겠죠. 왜냐하면 이 fx는 무슨 함수? 우함수잖아요. y축 대칭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니은은 오른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럼 디귿은요? 디귿은 자 0보단 크고 1보다 작은 t인 모든 t에 대해서 인테그랄 -t부터 t까지 fx dx가 6t보다 작냐 물어봤습니다. 6t. 자, 그럼 편의상 요 점을 자, 선생님 여기 k 썼던 데를 여기를 -t 이렇게 t라고 넣을 수 있겠죠. 0과 1 사이에 있는 t를 잡아서 자, 그랬을 때 요 정적분의 값 -t부터 fx dx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요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6t보다 작냐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6t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을까? 무엇을 의미할까? 자, 그러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자, -t부터 t까지는 거리가 2t입니다. 2t. 그러면 6t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요 0에서의 극대값 3을 이렇게 내렸을 때 요 사각형의 넓이가 6t가 되는 거죠. 왜? 높이가 3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육안으로 보셨을 때도 -t부터 t까지 fx dx 이 정적분의 값이 이 도형의 넓이가 자, 요 직사각형 넓이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 6t라는 것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고요. 구체적으로 밑변이 2t고요. 높이가 3인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말한 거다. 그래서 디귿은 옳은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문제 8번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모두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을 보시면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입니다. 이때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 VT를 나타낸 거다. 자, 여기서 T라는 것은 0부터 D까지만 보자 이거죠. 이때 무엇을 말하냐면 자, 0부터 A까지 절대값 VT DT는 A부터 D까지 절대값 VT DT 이거와 같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 편의상 잘 보세요. 자, 요 0부터 A까지 이 속도 그래프가 나타내는 요 영역의 넓이를 A라고 하겠습니다. 정적분의 값이 아니라 넓이입니다. 그리고 A부터 B까지 요 넓이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해보자. 그죠? 넓이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절대값 V, T, DT입니다.
이거랑 인테그랄 a부터 d까지 절대값 vt dt 이게 같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일단 절대값이 씌어있기 때문에 자, 속도를 적분하면 우리가 위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절대값을 쓰면 거리를 말하는 거죠. 움직인 거리. 자, 그러면 요 좌변은 0부터 a까지의 절대값 vdt는 그냥 a가 되겠죠. a. 그쵸? 자, a부터 d까지의 절대값 vdt라는 것은 자, 거리. 다시 말하면 항상 양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넓이를 말하는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하나 하겠죠. 관계를 하나 하는 거죠. a는 b 더하기 c 더하기 d다 이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부터. 기억. 자, 기억을 보면 자, 점 P는 원점을 출발하고 나서 원점을 다시 지나냐 물어봤습니다. 자, 주어진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입니다. 잊지 마세요. 위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요. 여기입니다. 여기. 요 A라는 점하고 요 C라는 시각. T가 A일 때, C일 때. 자,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자, 파란색으로 할까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시각 T는 A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네요. 그죠? 자, 요 C라는 시각 T가 C일 때는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런 식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자, 잘 보세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A초일 때까지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갔죠. 그러다가 A가 되는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어디까지? C초가 될 때까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갔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 상태에서 시각 T에서 C초를 지난 후부터는 다시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겠네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A초에서 그다음 C초에서 운동방향이 바뀌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원점을 출발해서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는 못한다. 그죠? 자, 문제와는 상관없지만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길이를 A라고 놓을게요. 이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요 길이를 C라고 놓을게요. 그쵸? 다시 말하면 넓이가 같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C 이렇게 된다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요 기억의 설명을 봤을 때 기억은 네,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틀렸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볼게요. 니은. 니은. 자,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VT DT랑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VT DT 이게 같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왼쪽에 그래프를 봤을 때 자, 0부터 C까지 정적분의 값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영역의 넓이는 그냥 A, B, C, D 이렇게 넓이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적분은 굳이 쓰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쓰자면 자, 0부터 C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죠. 그쵸?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 정적분의 값은 그냥 D와 같겠죠. 그쵸?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네, 애초부터 조건이 뭐였습니까? 애초부터 조건이 A는 B 플러스 C 플러스 D였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적당히 이항을 해주시면 네, 니은의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옳은 설명이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갈까요? 디귿. 자, 디귿을 가시면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v, t, d, t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인테그랄 b부터 d까지 절대값 v, t, dt 이 값이 같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왼쪽 그림을 다시 한번 보셨을 때 0부터 c까지 정적분의 값인가요? 잠시만요. 여기 0부터 b까지네요. 0부터 b까지 되겠죠. 자, 0부터 b까지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a-b랑 그죠? a-b랑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부터 d까지 뭡니까? 넓이죠. 넓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c 플러스 d죠. 자, c 플러스 d니까 마찬가지로 네, 요 조건을 적당히 이항시키면 b를 이항시키면 디귿이 옳은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9번의 정답은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옳은 설명, 디귿도 옳은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0번 문제로 갈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의 두 직선 L과 M은 각각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의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속도 그래프입니다. 이때 두 점 PQ가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습니다. PQ가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을 때 두 점이 다시 만나는 시각을 T1이라고 하고요. 두 점의 위치의 차가 가장 클 때의 시각을 T2라고 하자. 이때 T1 플러스 T2의 값을 구하여라. 단 시각 T는 0부터 10까지만 우리가 고려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위치를 계산하려면 이 속도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럼 속도 각각 두 점 P와 Q의 속도 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요 L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L이라는 게 점 P의 시간에 따른 속도가 되겠죠. 그럼 L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VT는 VT라고 하면 좀 구분을 해야겠네요. VP라고 놓을게요. VPT는 P의 속도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겠네요. 마이너스 T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T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M이라는 것은 뭐예요? Q의 속도죠. VQT라고 놓을게요. 이 속도는 뭐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절편이 6이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구해보자.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두 점 P, Q가 다시 만나는 시각 T1을 구해보자.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자, P의 속도식이 뭐냐면 T-1이었죠. T-1 dt 그 다음에 0부터 x까지 마이너스 T 플러스 6 dt. 자, 이게 무엇을 모양하냐면 원점부터 출발해서 x초 후에 요 각점 PQ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이게 다시 같아지게 하는 x값을 찾으면 이게 T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각각 부정적분을 통해서 구해주시면 어떻게 있습니까? 자, 빠르게 계산하시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6x가 되겠고요. 적당 이항을 통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0하고 7이 되겠는데 0은 뭐예요?
0은 네, 원점에서 다시 말하면 당연히 두 PQ가 같이 있겠죠. 위치가 같겠죠. 그러면 T1이라는 것은 7초일 때 다시 만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점 P, Q의 거리의 차가 최대가 되게 하는 시각 T2를 구해보자. 그죠? T2. 자, 그러면 요 문제는 각각 두 점 PQ의 위치를 먼저 구한 상태에서 그 차가 최대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두 위치의 차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게 두 PQ의 거리차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번에서 한 것처럼 자, 1000P의 위치는 0부터 x까지 t-1 d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마이너스 t 플러스 6 dt가 q의 위치가 되겠죠. 근데 이 차이가 마이너스 절대값이면 되겠죠. 뺀 다음에, 그죠? 이게 최대가 된다.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은 1번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죠. x제곱 마이너스 7x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요 시각은 0부터 10 사이에서 올라가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빠르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싹 그리면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 자, 어디와 어디를 지납니까? 네, 0과 7을 지나겠죠. 하고 7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7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절대값을 씌웠죠. 절대값 씌우면 꺾어서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오고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성질에서 자, 이거의 축 꼭지점의 좌표는 2분의 7 3.5죠. 그럼 누가 봐도 0부터 10까지 최대값은 어디겠습니까? 더 멀리 있는 요 10에서 최대값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0을 넣어볼까요? 자, 10을 요 x제곱 마이너스 7x에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30에서 최대값 같겠죠. 30에서. 그쵸?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최대가 되게 하는 요 시각 T2는 1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문제 10번에서 말하는 T1 더하기 T2의 값은 17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0번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11번을 보시면 자, 문제가 어려운 것 같지만 여기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fx를 보세요. fx 0보다 작거나 같은 계속 0이고요. 0보다 클 때는 x 1차 함수를 따라가고요. 자, gx는 어떻게 됐습니까? x-1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의 일부를 따라가고요. x-1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계속 0이다. 자, 보시면 맨 아래로 가세요. 자, 그래프를 친절하게 다 그려줬습니다. 그쵸?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때 양의 실수 KAB에 대해서 자, KAB가 모두 양수고요. 여기에서 A와 B는 순서관계가 있고 둘 다 2보다 작다. 자, 근데 여기에서 HX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HX가 뭐냐면요, K 곱하기 fx 빼기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b 플러스 fx 마이너스 2. 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자, 잘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요 f의 x-a 이거는 이런 식으로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는 것을 이렇게 힌트를 많이 주었죠. 그러면 x-b는 x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요. fx-e는 x축으로 e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자, 그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요 hx를 좀 빠르게 구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새롭게 정의된 hx는 0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고요. gx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hx를 구했는데 요 함수값, hx의 함수값은요 x축보다 밑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함수값이 그래프는 x축 아래에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gx보다는 아래쪽에 그려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오른쪽 gx 그래프를 보세요.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요 안에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쵸? 이때 KAB에 대해서 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gx, hx, dx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KAB의 값을 구하라. 자, 일단 gx-hx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hx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가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hx를 그리기 전에 hx를 정의를 먼저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빠르게 우리가 이 힌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나는 여기다가 A, 여기다가 B, 여기다가 E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fx는 되겠습니다. fx는 잘 안 보이긴 했지만 0보다 작을 때는 계속 뭐예요? 0보다 작을 때는 계속 0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자, 좀 이쁘게 그릴까요? 이렇게 되겠죠. 요게 fx다. 자, 이거 편의상 그냥 x로 놓겠습니다. 자, 0인 부분은 제외하고 요 0이 아닌 부분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f의 x-a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것을 fx를 x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쵸? 이거는 fx-a고요. 그냥 식을 그냥 0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되겠다. x-a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에 x-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b는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f의 x-b, 자, 식은 x-b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fx-e도 마찬가지로 그려볼게요. 여기는 f의 x-e, 자, 0이 아닌 부분은 x-2를 따라가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요 hx라는 것을 다시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hx라는 것은 k 곱하기 fx 빼기 f의 x-e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x-a 마이너스 f의 x-b 플러스, 이번엔 플러스입니다. fx-e라고 e라고 정의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크게 구간을 나눠야겠죠. 구간 총 몇 개로 나눠야 될까요? 구간은 총 여기 이렇게 5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해보자,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요 hx는요 5개의 구간 나눠지는데, 자, 일단 잘 보세요. x가 0보다 작은 때는요 모두 0이죠. 모두 0이잖아요, 그죠? 요 fx, fx-a, fx-b, fx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다 0이기 때문에 하나마나 또 0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구간은 뭐예요? 0보다는 같거나 크고 뭐보다? a보다 작을 때는, 자, fx는 살아있죠, 그렇죠? 하지만 fx-a, fx-b, fx-b 다 0이죠.
그럼 되겠습니까? fx가 x였으니까 x 따라가고 k x 이렇게 되겠네. kx. 그쵸? 다음은요. a보다 작거나 크고 이번에는 b보다 작다. 세 번째 구간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fx는 x고요. f의 x-a는 x-a죠. 하지만 나머지 x-b와 fx-a는 다 0이죠. 그러면 x에서 x- 빼니까 a가 되면서 뭐가 나와요? k, a 이렇게 되겠네요. ka.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보다는 각보다 크고 2보다는 작을 때입니다. 이때는 f의 x-b가 살아있죠. 0이 아니죠. 그럼 이걸 또 빼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자, k에 자 마이너스 x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 이제 x가 2보다 클 때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x-1을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k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요 hx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려질까 이거? 자, 구간을 나눠볼게요. 구간을 만약에 여기가 0, 여기가 a, 여기가 p,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작을 땐 계속 0이겠죠. 여기 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오다가 0부터 a까지는 길이가 k인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이렇게 되겠죠. 자, a부터 b는 k가 다 상수니까 그냥 상수점 이렇게 가겠죠. 맞습니까? 그러다가 자, b부터 e까지는 길이가 마이너스 1인 마이너스 k인 직선이니까 뭐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k 곱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상수인 이런 네, 그래프가 hx가 이런 모양이 되겠다 이거죠. 무슨 기와지 모양이네요. 그죠? 요런 게 지금 hx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거예요. 자, 예상을 하고 가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hx를 이제 생각해야겠죠. 자,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는 같거나 크대요. 뭐가요? hx가요. 그쵸? 그 다음에 gx보다는 작대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만약에 그냥 그림을 따로 안 그리고 여기다 그릴게요. 바로 만약에 자, 여기가 만약에 a고요. 뭐 여기가 b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그랬던 것처럼 hx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오다가 상수로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hx는 0보다는 커야 되고요. gx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면 자, 선생님처럼 그린 것처럼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hx가 x축 아래쪽에서 생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탈해도 안 되겠죠. 왜? 2 이상인 요 범위에서 gx는 계속 0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만족한다는 것은 요 hx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진다면 요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야만 요 안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2라는 점에서 요 hx의 함수값이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0이 아니면 안 된다 그죠? 0보다 작으면 x축 아래 그려지고요. 이게 0보다 크면 네, gx를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이 x가 2일 때 함수값이 뭐였습니까? k a 플러스 b 마이너스 2죠. 그러면 k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K는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요게 0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 플러스 B는 2가 돼야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갔습니까? 자,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 문제를 풀 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뭐냐면, A 플러스 B의 평균이 뭡니까? 1이잖아요. A와 B는 1을 기점으로 대칭이 돼야만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이거죠. 자, 그럼 이건 하나 만족했고요. 자, 그러면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0부터 2까지 gx-hx dx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자, 볼게요. 세 번째 갑니다.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gx-hx dx 요 값이 뭐가 된대요? 최소가 되게 해야 된대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딜 말하는 거게요? 자, 그래프로 봤을 때 요 hx와 요 hx를 둘러싼 요 넓이에요. 요 넓이. 자, 그럼 이 넓이가 뭐가 된대요? 소가 돼야 되니까요. 그쵸? 그러면 요 gx는 고정입니다. 고정. 움직이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죠? 그럼 hx는 어떻게 돼요? hx가 이게 뭐가 되겠어요? 대가 되어야만 전체적인 정적분의 값이 최소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 이거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최에 대한 hx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커야 되니까 요 g와 h 사이 빈틈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hx 모양을 유지한 채로 봤을 때 hx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내접을 해야만 최대한 빈 공간이 덜 생기겠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 말은 뭐 A 해도 되고 B도 되는데요. 자, 요 A에서의 함수값이 뭐예요? A, K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GX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내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볼게요. 요 AK, 요 HX의 함수값 A에서 X가 A일 때 함수값이 AK잖아요. 그러면 GX의 함수값은 뭡니까? GX는 다시 올라갈까요? 네, X-E-X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A에 E-A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A가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K는 E-A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좀 두 개의 조건이 나옵니다. A 플러스 B는 2고요. K는 E-A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빈틈이 없다고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줬는데 이게 이 정적분의 값이 최소가 된다는 것을 보장을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A와 B의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 1번 같은 경우, 자, 이게 내접한다는 조건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가 된다는 것을요. 그렇죠? 왜냐면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A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A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아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B가. 그럼 이때는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내접한다는 이 조건이 최대를 보장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내접에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인 것 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최대가 되게 하는 요 조건을 따져보자 이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자, 다시 최대한 이렇게 a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더 쳐봐요. 이렇게 이런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요거 구해보자, 그죠? 넓이를요. 자, 2번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요 hx dx 실제적으로 요 값이 최대가 되게 한다. 자, 이것은 넓이잖아요, 그죠?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사다리꼴 넓이가 되겠죠. 여기는요 2 마이너스 아니죠, 2가 되겠네요. 2, 여기는 이 길이는 2, 밑변의 길이는 2. 자, 요 높이 밑변은요 b 마이너스 a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높이는 뭐예요? ak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쓰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ak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 플러스 b 마이너스 a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 정적분해가 최대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따져야겠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한 a와 b의 관계식, 그 다음에 a와 k의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b와 k를 a로 한 문자로 정리할 수가 있겠구나. 자, b는요, b는 2-a죠. k는요 2-a. 오케이. 자, 그럼 k 대신에 b 대신에 2-a를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a에 k 대신에 2-a. 자, 그 다음에 b 대신에 2-a를 넣으면 4-2a 이렇게 되겠죠. 자, 이 4-2a를 2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네, 식이 좀 간단해지겠죠. 2의 a-a죠. 그렇죠? 자, 보기가 좀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자, a 곱하기 a-2의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뭡니까? 이거는 3차 함수죠. 3차 함수. 자, 그러면 이 값이 최대가 될 때의 a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굳이 그리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겠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그럼 어디서? 여기에서 최대가 같겠네요. 여기서 최대. 자, 여기에서 최대가 된다 이거죠. 최대. 그때 a 값은 자, 우리가 네, 비례관계를 통해서 요게 1대 2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이걸 미분해도 돼요. 미분. 자, 이것을 그냥 뭐 이것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 a-2의 제곱 그 다음에 2a a-2 이게 0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2 그쵸? 3a-2는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a는 3분의 2 구해도 되고요. 자, 그럼 답이 나왔네요. 자, 따라서 a가 3분의 2일 때 최대고요. 그때 b는 어떻게 했습니까? b랑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4죠. 자, k도 2-a니까요 3분의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자 60 곱하기 k 플러스 a 플러스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0이죠. 60 곱하기 3분의 10이니까 200이 답이 되겠네요. 200.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1번에 네, 정답은 20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1번 문제가 참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도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이제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을 보시면 다항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첫 번째 가조건 f형은 0이래요. 자, 원점을 지나고요. 그죠? 뭐 상수항이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0과 1 사이에 있는 요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모든 x, y에 대해서 자 0 곱하기 0은 x 곱하기 y 플러스 y는 0보다 크고요. 자, y 곱하기 fx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세수 f'0, f1,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조금 좀 틀에 박힌 내용이긴 한데, 자, 이 관계를 만족합니다. 자, 이거일 때 무엇을 만족한대요? 0보다는 크대요. x 곱하기 fy가, 자, 이거는 뭐예요? y 곱하기 fx래요. 자, 그러면 x, y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자, 모든 항을 뭘로 나눠요? x, y로 나누면 뭔가 익숙한 식이 하나 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0보다는 크고 y분의 fy, x분의 fx, 이걸 만족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fx는 0과 1 사이에서 어떤 성질 갖고 있겠냐 파악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도록 자, 식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y-0 fy-f0. 자, f0 0이니까 빼도 상관이 없겠죠. x-0 fx-f0이라고 볼게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0,f형이 있고요, 그죠? y,fy가 있어요, 그죠?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면 요 fx는 어디에서 0부터 어디까지 그래프의 개형이 위로 볼록인 네, 함수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자, 왜냐면 이 뜻을 잘 보셔야 돼요. 자, F형 영역이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위로 볼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요 점이 0,F0이라고 해볼게요, 그쵸? 근데 요 앞에 있는 게 x라고 했죠. 여기를 x라고 놓을게요. 자, 여기를 어디로 놓을까요? y라고 놓을게요. 자, 여기가 뭐예요? x, f, x죠. 여기가 어디예요? y, fy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자, x값이, 다시 말하면 x좌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있죠. 이게 위로 볼록인 함수의 특징이 되겠다 이거죠. 위로 볼록.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12번은 요 조건에서 말하는 게 0부터 1까지 위로 볼록인 함수다 fx,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시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B, C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선생님은 요 어차피 A, B, C 대소관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단순화시켜서, 자, F형은 0이잖아요, 그죠? F형은 0이기 때문에 자, 그래프를 조금 단순화시켜서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1이고요, 여기 0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꼭 이런 그래프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한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1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f1이 되겠죠. 함수값 뭔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자, 그럼 대소관계죠. 대소관계 위로 가기. 자,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어디와 A와 B를 한번 비교해보자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A가 뭐예요? A가 F'0이죠. 자, B라는 것은 뭐예요? F1이네요. 자, F'0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F'0은요. F'0은 네,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죠? 그 다음 F1은 함수값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자, 마찬가지로 이것을 조금 식을 변형할게요. F1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0 분의
F1 마이너스 F0이라고 볼 수 있겠죠. F0 0이니까요. 그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0,F0과 1,F1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네요. 그럼 어디 말하겠습니까? 이걸 말하겠죠. 누가 큽니까? 당연히 네, A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위로 블록이었을 때. 그죠? 따라서 B보다는 A가 크네요. 자, A와 B 비교했네요. 자, 이제 B와 C를 해볼까요? B와 C. 자, 이제 어떻게 두 번째 B와 C를 갈게요. B와 C. 자, B는 뭐예요? B는 F1이고요. 자, C는 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P는 F1 함수값을 말하는 거고 C는 0부터 1까지 fx dx 어떤 넓이를 말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요 F1과 네, 이 넓이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넓이로 한번 접근해보자. 그죠? 맞습니까? 자, 요 1,F1을 편의상 뭐라고 놓을까요? 여기를 자, 이렇게 봤을 때 F1의 뜻이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요 사각형 넓이는 사각형. 요 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넓이는 F1이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F1이잖아요. F1.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알 수 있겠죠.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냐? 2분의 1 곱하기, 그쵸? 네. 2분의 1 곱하기 F1이 되겠죠. 근데 위로 블록이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 fx dx보다 어때요? 이게 더 작죠? 이해가셨습니까? 요 넓이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적당히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적당히 이항시키면, 자, 이 공간이 여기로 올게요. F1은 2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되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B가 F이죠. 아, B보다는 C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A가 B보다 크고요, C가 B보다 크니까 A와 C의 관계를 아직 모르니까 하나 더 해야겠네요. 그죠? 세 번째는 A와 C를 보자. 그죠? 자, A는 다시 말하면 A는 F'0이죠. 그쵸? C는 또 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예요. 자, 그러면 C 때문에 이걸 또 넓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설명을 해봐야겠네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이쁘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조금 더 심하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자, 그럼 F'1은 뭐라고 했습니까? F'1은 0에서의 요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조금 이상하네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F'0하고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자, 잘 보세요. 여기가 F이죠. 되겠죠.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는 1이죠. 그러면 네, F'0이니까 이걸 좀 연장해 보세요. 이렇게 연장해 볼게요. 됐습니까? 자, 접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0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Y는 F'0 X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함수값은 뭐겠습니까? F'0이 나오겠죠. 함수값 높이가, 그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2분의 1 F'0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누가 봐도 요
0부터 1까지 요 정적분 요 fx의 도형의 넓이 플러스 n 도형의 넓이보다 크죠? 그쵸? 맞습니까? 이 값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보다는 당연히 이게 크죠? 자, 적당히 이항시켜주면 f 프라임 0은 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자, f 프라임 0이 a였죠? 따라서 c보다는 a가 크다. 자, 다 정리됐네요. 그쵸? 자, 종합을 해보자면 b가 제일 작고요.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c고요. 그 다음에 a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12번의 정답은 b가 제일 작고 c 그 다음에 a가 제일 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3번.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1 여기에 정의된 연소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이 fx는 정의에 증가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무슨 함수? 네, 무슨 함수? 기함수가 된다. 기함수. 원점 대칭이라는 거죠. 자, 이때 gx를 다음 조건에 따라 만족시킨대요.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는 gx랑 fx가 같다. fx가 gx랑 똑같다는 거죠. 자, 그걸 확장시켜서 자, em-1부터 em 플러스 1에서 함수 gx의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를 자, x축 방향으로 em만큼 y축 0em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이거죠. 자, f1은 3이고 0부터 1까지 네, fx dx는 1이다. 자, 그래프를 다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판단할 거는 뭐냐면요. 자, 0부터 1까지 fx dx 요가 1입니다. 요가 1. 영역의 넓이. 자,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가 3이 되겠죠. 그럼 이쪽은요. 이 영역은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도 1, 여기는 2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fx가. 자, 그러면 요 gx를 한번 봐야겠죠. gx. 자, gx는 어떻게 그러냐면요. 자, m에다가 1부터 처리 들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n에다 1을 넣으면요. 닫힌 구간 1부터 3까지 여기에서의 gx는요. gx는 자, fx를 어떻게 한 겁니까? x축으로 얼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만큼? 6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요 3부터 5까지 닫힌 구간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fx는 어떻게 해서 fx를 어떻게 한 거예요? fx를 x축으로 얼만큼? 4만큼, y축으로 얼만큼? 네, 12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n이 3일 때는 5부터 7까지는 요 fx를 어떻게 한 겁니까? x축으로 얼만큼? 6만큼, y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18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거죠. 자, 요게 마이너스 1부터 1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x축으로 2만큼, x축으로 4만큼, x축으로 6만큼 갔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한 구간 이웃하는 구간끼리는 2만큼 x축으로 2만큼 간 거고요. y축으로는 6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gx를 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3부터 6까지 gx dx 정적분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좀 간단히 그리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좀 구간 잘 나눠야 돼요. 그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쵸? 여기가 1이고요. 그쵸? 여기가 2, 3, 4, 5, 6, 7 넣을게요. 2, 3, 4, 5, 6, 7.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뭐 3이라고 놓을게요. 3, 그쵸? 6, 9, 12, 15, 18, 21. 자, 3, 6, 9, 12, 15, 18, 21. 자,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자, 편의상 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럼 잘못 그리겠네요. 이렇게 할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2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는요. 똑같이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겠네요. 그죠? 그림 조금 이상하게 하지만 잘 봐주세요.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12 그리고 이렇게 하고 올 때 15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올 때 이렇게 간다 되겠죠?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네요. 자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그럼 잘 못 그리겠다. 그죠? 자 그럼 편의상 찍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림이 조금만 이상하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3부터 6까지의 넓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쭉 가면 이렇게 잘랐을 때 그죠? 3부터 5까지 3부터 5까지 자를까요? 3부터 5까지 이렇게 자를게요. 자, 요 넓이는 알 수 있겠죠? 3하고 2, 9, 18이 됐죠? 18이 되겠죠? 또 5부터 6까지는요? 이렇게 잘라서 직사각형 먼저 구할 수 있겠죠? 왜? 1 곱하기 15니까 1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넓이. 요 부분의 넓이는 결과적으로 뭐랑 같은 거예요? 왼쪽 그림을 보세요. 요 넓이와 같은 거잖아요. 요 넓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3이었으니까 6이 되겠네요. 6엔 6.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다. 그쵸?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잘 받아주세요. 자, 그러면 따라서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x dx의 값은 자 18 더하기 15는 33. 그 다음에 39, 41이 되겠다. 이거죠? 41.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몇 번입니까? 13번의 정답은 41이다. 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줄 알고 자 넓이를 규칙선을 따라서 잘 구해주시면 13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적분의 활용 기출 4점 문항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